안녕하세요. 오늘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지역에서 사는 데이약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데이약족은 보르네오 서면제 인도네시아의 칼리만탄 지역과 말레이시아의 사라왁, 사바주에 거주하는 토착민 그룹을 말합니다. 다양한 민족과 언어로 이뤄진 이들은 주로 농업과 어업으로 생계를 유지하죠. 전통적으로 데이약족은 애니미즘과 조상 숭배 등을 중심으로 하는 종교적 신념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각종 축제와 의식에서 드러납니다. 타투 문화로도 잘 알려져 있으며 이는 소속 부족과 사회적 지위, 미신적인 요소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데이약족은 현대 문화와 전통 문화가 섞여 있는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보르네오의 열대우림 보존을 위해 싸우기도 하며 환경과 동화된 삶을 지키려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시청자 여러분, 1분 만에 데이약족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얻으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모족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모족은 주로 태국과 미얀마의 안단만 해역에 걸쳐 살고 있는 해양 유목민입니다. 바다의 집시라고도 불리며 오랫동안 배를 집처럼 사용하며 섬과 섬 사이를 떠돌아다니며 살아온 민족입니다. 이들은 수백 년 동안 세대를 거쳐 전통적인 방식으로 바다에서 살아가며 뛰어난 잠수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바다를 자신들의 생활터전으로 삼아 해산물을 채집하고 독특한 문화와 언어를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현대화와 관광산업의 발달로 인해 모족의 생활 방식은 큰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생활 영역이 축소되고 해양오염과 과도한 어업으로 자원이 감소했습니다. 모족은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신들만의 문화와 정체성을 지키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와 환경단체들의 관심으로 모족의 지속가능한 생활 방식과 문화, 보존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족에 대한 관심은 우리가 직면한 환경 문제와 문화, 다양성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기회를 제공합니다. 자연 및 문화 보존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우리가 해양유산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인도의 안다만 제도에 거주하는 안다만족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다만족은 인도 안다만 제도에 거주하는 여러 부족 중 하나로 수천 년 동안 격리된 채 살아온 원주민들입니다. 여기에는 센티널족, 오개족, 자롬족 등 다양한 부족이 포함되며 이들은 주로 수렵과 채집, 어로 활동을 통해 생활합니다. 이들은 오랫동안 외부 세계와의 접촉을 피해왔기에 그들의 생활 방식과 문화는 거의 보존되어 왔습니다. 특히 센티널족은 외부 인간과의 접촉을 철저히 거부하는 것으로 유명해 과학자들과 연구원들조차도 거의 접근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인도 정부는 이러한 안다만족의 독특한 문화와 생활, 양식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로 부족 지역에 대한 외부인의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이 부족들에게는 자신들의 전통적인 생활 방식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 요인이 이들 부족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환경 파괴, 기후변화, 그리고 불법적인 관광활동이 그 예입니다. 우리는 이들의 존재와 권리를 존중하고 그들의 문화와 역사를 보호하는 데 있어 책임을 가지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들은 지구상에서 소수의 격리된 공동체로 남아있으며 현대 사회가 이러한 독특한 문화유산을 존중하며 공존하는 방법을 찾아가는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얀마와 방글라데시 사이에서 심각한 인권 문제를 겪고 있는 로힝야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로힝야족은 미얀마 서부 라카인주에 거주하는 소수 무슬림 집단입니다. 미얀마 정부는 로힝야족을 정식민족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아 오랫동안 차별과 박해를 받아왔습니다. 2017년 군사작전 이후 로힝야족 수천 명이 살해되고 마을이 파괴되면서 70만 명 이상이 인근 방글라데시로 탈출했습니다. 이들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난민 캠프인 콕스 바자르에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도주의적 위기 상황 속에서 로힝야족은 기본적인 생활용품, 의료 서비스, 교육 등에 접근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국제사회는 이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로힝야족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그들에게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메르족, 말레이시아의 전통과 정체성을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오늘 메르족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메르족은 말레이시아 최대의 민족 집단이며 그들의 문화와 언어인 말레이어는 말레이시아의 국가 정체성 형성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전통적으로 농사, 어업, 상업에 종사해온 메리족은 다양한 사회구조와 왕국을 이루며 번영했죠. 의상, 음식, 음악에서 두드러지는 메리족의 풍부한 문화는 말레이시아 전역에서 관찰할 수 있습니다. 복잡하면서도 우아한 전통 의상에서부터 맛있는 나시, 레막, 렌당 같은 고유 음식까지 메리족 고유의 예술을 맛보고 체험할 기회가 많습니다. 메리족은 주로 말레이 반도 서부에 위치해 있으며 이슬람교가 주요 종교로 공식적인 모든 의식과 축제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짚어본 메리족에 대한 간략한 정보를 통해 사랑스러운 말레이시아의 매력과 깊이 있는 문화의 정수를 잠깐이나마 경험해보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프가니스탄의 칸다하르족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칸다하르족은 아프가니스탄 남부 지역의 주요 도시인 칸다하르를 중심으로 거주하는 부족 집단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의 다양하고 복잡한 민족 구성 중 하나이죠. 이 지역은 풍부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이슬람 문화와 전통이 깊게 뿌리내린 곳입니다. 칸다하르족은 주로 파슈투너를 사용하며 아프가니스탄에서 가장 큰 민족, 집단인 파슈툰족의 일부로 볼 수 있습니다. 칸다하르는 과거의 탈레반의 요새로 알려졌으며 최근 수십 년간의 분쟁과 전쟁으로 인해 이 지역과 칸다하르족 모두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칸다하르족은 전통적인 생활 방식과 문화를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정치적, 사회적 역학은 매우 복잡하며 칸다하르족과 같은 민족 집단들은 그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상으로 칸다하르족에 대한 간략한 정보를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